흔적 없는 실종,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결혼한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모두 연락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CCTV에 찍힌 최성희 씨의 귀가 장면입니다. 2016년 5월 27일 23시 30분경에 찍혔고요. 부인 최성희 씨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6년 5월 28일 3시 45분경 4시간 뒤 남편 김윤석이 귀가를 합니다. 두 부부는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김윤석과 최성희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통 이런 실종 사건이 있거나 사람이 위협에 처했을 때는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립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어머니를 취재해봤습니다. 아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이렇게 기다리는데 여러 사람이 보면 본 사람이 제보라도 좀 해줄까 싶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연락을 취한 최성희 씨의 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애타고 힘들었을까요? 실종된 부부 아내 최성희 씨는 이전에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본 적이 없었다고 그녀의 모친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최성희 씨입니다. 실종 당시 34살이었습니다. 최성희 씨의 지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극단 관계자로 보입니다. 아마도 최성희 씨는 연극 쪽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극단 쪽에서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연기자였어요. 곧잘 연기도 잘했었고요. 실종된 부부 중 아내인 최성희 씨, 극단에서도 총만 박는 연극 배우였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왜 연기처럼 사라진 것일까요? 최성희 씨의 친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조그만 말티즈 한 마리인데 강아지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 강아지를 내버려 두고 다니질 않아요. 최성희 씨는 자식처럼 여기던 강아지를 두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절대 반려견을 두고 어디를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니 지인의 얘기 때문에 점점 더 의문이 드는군요.
부부의 실종 사건, 가장 마지막 목격 매체였던 CCTV,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들어오실 때 타는 건 저도 목격했습니다만 나가는 걸 도저히 못 잡았어요. 두 부부가 들어오는 모습은 봤지만 나가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경비 아저씨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더 이상한 건 아파트 내부 22개의 CCTV에 두 부부가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차량도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가 돼 있었고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사건 담당 경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도 지금 또 미스터리한 게 건물 내부에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그렇잖아요. CCTV에 안 찍힐 리가 있을까요? 22개나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건물 내부, 옥상, 탱크랑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담당 경찰은 혹시나 해서 건물 내부 및 옥상, 물탱크까지 전부 조사해봤지만 그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위성 사진에 의하면 석연찮은 부분은 있습니다. 남편 김윤석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위치입니다. 2016년 6월 2일 8시 48분 부산 기장읍 교리 부근에서 부부의 집까지는 꽤나 거리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 최성희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위치 2016년 6월 2일 9시 54분 오후 서울시 강동구였습니다. 따라서 아내 최성희 씨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던 당시에 서울시 강동구에 있었다는 것이고 김윤석 씨 남편은 부산 기장읍에서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휴대전화가 꺼졌다는 것이죠. 같은 날 부부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는 것.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지역, 다른 시간대 전화기가 꺼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부가 사라지던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월 28일 오후 1시 7분경 남편 김윤석 집에 일이 생겨 오늘 하루 닫자. 미안하다. 같이 일하던 동업자에게 윤석 씨는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을 못 나갈 것 같다고 가게 하루 문을 닫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에 있던 최성희 씨 5월 28일 11시 56분경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메시지 내용을 극단 조연출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9일 오후 6시 28분경
윤석 씨는 동업자에게 자신이 가게에서 관리하던 돈을 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통보를 합니다. 신기한 건 바로 전화로 했다는 것입니다. 통화로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부부가 확실히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5월 29일에 말이죠. 통화를 받았던 지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통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한 이틀 정도 못 잔 것 같은 굉장히 피곤에 찌든 듯한 목소리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나요? 물어는 봤는데 자기가 갔다 오면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업자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해야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지인에게, 동업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 날인 5월 30일 오후 6시 20분경 최성희 씨도 이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극단 선배에게 보냅니다. 더 이상 제 상태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에 대해서 피해를 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극단 선배는 최성희 씨의 이런 급작스런 통보에 많이 놀란 듯해 보입니다. 메시지 내용으로는. 성희야, 공연이 내일이 모레인데 어쩌란 말이고? 이거 아니잖아. 이번 공연까진 치고 나서 빠져야지. 더블도 아니고 대체할 시간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고? 연기도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극단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성희 씨는 후배들한테도 지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고, 연습 시간 늦고 이러면 바른 소리를 탁탁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연습이나 공연 이런 식으로 펑크 낼 애가 절대 아니었다고요. 공연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최성희 씨는 절대 공연을 펑크 내거나 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극단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더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 57분경 어떤 의문의 통화를 하게 됩니다. 공연이 바로 다음 날이었던 터라 최성희 씨를 수소문한 끝에 극단 공연 관계자들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성희가 약 먹는 건 아시죠? 그게 지난번처럼 약을 먹어서 지금 성희랑 같이 병원에 있는데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성희 씨의 친구 이효진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울증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던 애였으니까요. 아마 11년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다 보니까 같이 병원 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번 사건이 있기 전 성희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을까요? 남편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말이죠. 저랑 최성희 남편이 통화했던 그 시점에 남편의 GPS 위치, 기지국을 조사해 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요. 근데 집 주변으로 기지국이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3곳에 병원이 있습니다. 정확한 병원명은 알아낼 수 없었기에 부부의 집과 가장 가까운 병원 3곳을 추려봤습니다. 제작진은 3곳의 병원에 환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최성희 씨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은 없었어요. 기록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김윤석 씨라고 응급실 내원 기록은 없었나요? 없어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주민번호로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극단 선배와 남편이 통화 시 기지국이 집 근처로 떴었다고 하는데 남편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집 근처 병원이었다고 하는데 집 근처 병원을 찾아봤으나 두 사람의 진료 이력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따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119 신고가 접수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제가 성이 처음에 남긴 이 카톡 메시지를 보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평소 성희의 말투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평소 성희가 저희와 교류를 하고 있었을 때 메시지 내용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시 10분이요? 좀 이따 봬요. 라는 문장 끝에 마무리 짓는 이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왔던 메시지 내용과는 좀 말투가 달라요. 말투가 많이 사무적이고 딱딱한 게 보이죠. 그래서 전 처음에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성희가 보낸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것일까요? 더군다나 약을 먹었던 사람이 오타도 하나 없이 저렇게 문자를 차분하게 보냈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화는 모두 받지 않는 거절 상태로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개 발견되던 중 남편 동업자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형이 쓰던 휴대전화가 2개예요. 2개인데 한 개는 항상 갖고 다녔던 것 같고요. 하나는 우리가 사무실 뒤쪽 방에 놔뒀어요. 그리고 충전기에 항상 꽂혀 있었고요.
동업자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 윤석 씨는 늘 핸드폰이 2개였다고 합니다. 핸드폰 중 1개는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한 핸드폰이었다고요. 폰을 2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항상 사무실 뒤편에 꽂아져 있던 핸드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특정 여성과만 연락하는 휴대전화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이름은 미진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윤석 씨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을 거라고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는지 결혼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윤석 씨와 미진 씨. 주변 지인에 의하면 미진 씨는 윤석 씨의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최성희 씨와 윤석 씨의 부부관계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미진 씨의 존재 때문에 1년 정도 지금처럼 잠적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찮게 남편이 예전에 잠적했을 때도 어머니 집에서 머물렀었는데 최성희 씨의 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반경 5km 내에 시모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모는 두 부부가 실종된 이후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실종된 아들이 있는데 이사를 하다니. 보통 실종이 됐으면 가족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자신이 나고 자란 집 혹은 부모, 가장 가까운 피부치를 찾게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본능인데 실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사를 한 윤석 씨의 모친. 그녀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애초에 이사 계획이 있었어. 집 이사를 작년 7월 말에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행동이 좀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취재를 나오셨을 거고 그래서 경찰들도 오해를 하더군요. 원래 계획대로 이사는 진행이 됐어야 했기 때문에 혼선을 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제보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되게 이 사건이 부산에서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었나? 그때 아마 병원에 오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 약을 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시어머니가요. 그래서 병원 간호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입력을 했었고요. 근데 그 입력번호가 경찰이 가져와서 실종 신고한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말은 즉슨 실종 보도가 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떤 한 병원의 중년의 여성이 최성희 씨의 주민번호를 가져와서 시어머니라며 며느리 약을 대신 처방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 시어머니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중년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최성희 씨의 주민번호를 성희 씨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전 인터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는 병원에 온 사실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지 마시라니까요. 전화 끊겠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는 시아버지. 알고 보니 그 중년 여성은 시아버지의 형수라고 합니다. 약을 타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을 알아내려고 찾았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처음에 최성희 씨의 시아버지가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 연락을 취해보고 싶다고 했었고 굉장히 이 실종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이것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경찰의 신고도 역시 최성희 씨의 시아버지가 하게 됐는데 성희 씨 친정에는 부부가 없어진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사돈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반적이라면 도무지 통용되지 않는 그런 행동 양상으로 보입니다. 여기 최성희 씨 시어머니 인터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윤석이가 해코지를 어떻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시어머니가 대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아들이 며느리를 해코지했을 거란 이야기들로.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해코지했을까봐 사돈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아마 시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아들 윤석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무사한지 병원 약을 탄다며 진로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경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최성희 씨의 친한 친구 지인 김유리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성희가 아마 결혼식 전에 그 미진이라는 여자한테 협박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아는 게 저밖에 없어요. 성희가 얘기하기로는 그 미진이라는 사람이 난 너네가 결혼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너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다 엎어버릴 거고 뭐 이런 악다구니를 썼다 그래요. 친구 씨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윤석 씨의 첫사랑 미진 씨라는
한 여성은 둘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고 둘에게 찾아가 최성희 씨를 압박하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한 오후 5시쯤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있는데 뭐 미진이라는 그 사람이요. 네. 그 미진이라는 애가 성이 너랑 통화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해줄 수 있느냐고 전화를 받았다 그랬더라고요. 전 성희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니 뜬금없이 전에 만났던 여자라고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었다고. 남편의 친구분 김지훈 씨라는 다른 분을 인터뷰해봤습니다. 미진이라는 여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미진이가 저도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윤석이랑 헤어졌지만 뭐 윤석이를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뭐 헤어질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미진 씨는 결혼은 했지만 윤석 씨와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그리고 첫 결혼은 윤석 씨와 지속 연락을 하다가 법적 책임을 다 지고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윤석 씨가 1년 동안 잠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고는 해외로 떠났다는 미진 씨. 아이를 살릴 거고 냉동 보존을 시키고 있다든지 뭐 자기 남은 인생은 딸을 살리는데 다 보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또 나타난 건 미진 씨의 어린 딸이 갑자기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상한 말을 횡설수설하며 이게 다 윤석이 때문이다라고 알 수 없는 원망과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윤미진과의 따로 연락을 하던 그 휴대전화도 미진이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한 윤석 씨의 방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윤석 씨는 미진 씨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군요. 엄청난 집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윤미진 혼자 한국에 입국한 날짜 5일 그리고 9일이 지난 뒤 윤미진의 남편이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마지막 최성희와 김윤석이 귀가하게 된 마지막 둘의 모습이 포착된 CCTV에 담겨져 있던 27일과 28일 그리고 다음날 부부는 실종되게 되고 날짜를 보자면 같은 달에 윤미진 그리고 윤미진의 남편 둘은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고 같은 달에 윤미진의 첫사랑 스토킹 상대 김윤석 그의 와이프 최성희 한 부부가 실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건 아내 최성희 씨가 임신을 하여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마자 미진 씨 부부가 입국을 했는데 실종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출국 예정을 2주나 앞당기고 출국을 해버렸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담당 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까지가 딱 출석 요구한 기간이에요. 내일은 검찰에 송치해서 사건 송치하면서 여권 무효 조치하고 그 다음에 적색 수배 요청할 거고, 경찰도 윤 씨가 의심스러워 경찰 출석 요구를 했지만 계속 출석을 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씨의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이 윤미진 씨의 주장. 버스를 타고 전국을 여행했다는 것, 부부의 실종 사건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녀가 귀국을 한 후에 윤석 씨를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존된 윤석 씨가 확인되지 않은 일행들과 만났다는 제보는 있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일행이 윤미진 씨였다라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누군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다. 그것도 2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한 고국에 돌아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나 자기 형제자매들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윤미진 씨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범죄 심리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그녀의 행적이 정상적인 행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뭔가 자기가 왔다 간 흔적을 굉장히 감추고 싶어하는 듯한 의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윤미진의 친오빠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저희는 피한 것도 아니고 다 응했어요. 와서 조사받으라 그러면 조사받겠다고. 살고 있는 날에 오시면 조사받을게요. 윤 씨의 친오빠는 자기들이 조사를 피한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나라에 오면 만나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윤미진의 친오빠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2명이 이곳에 살았는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경찰 조사 중에 이사를 갔다는 미진 씨, 우연히 겹친 것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둘이 많이 논의해봤는데 둘 다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연락 또한 더는 받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러면 괴롭힘을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진 씨와의 연락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윤미진 씨와 가장 가까운 남편과는 연락이 되었지만 아는 게 없으니 더 이상 찾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다시 윤미진의 오빠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김윤석이 가끔씩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 만나주면 해코지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제 동생이 부산 원룸에 살 때 찾아와서 제 동생의 목을 조르고 간 적도 있어요. 윤미진 씨의 친오빠에 연락을 해본 결과 오히려 윤미진 씨의 오빠는 윤미진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윤미진 씨가 괴롭힌 게 아니라 되려 윤석 씨가 오히려 만나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목까지 졸라가면서 말이죠.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오리무중한 상황, 둘의 관계가 매우 이상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기 윤미진 씨의 전 남편까지 제작진은 찾아가 봤습니다. 미진 씨랑 결혼하고 한 달 반 만에 저희는 김윤석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윤석 씨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고 하는데 윤미진 씨의 행동은
결혼 후 외출을 하고 오면 곱게 화장을 하고 있었고, 의심이 들어 이야기를 해보면 당신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고 주장했던 윤미진 씨. 하지만 사실은 윤석 씨를 만나봤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부부는 윤미진 때문에 행적을 감춘 것인지, 아니면 윤미진의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 남편까지 동원해서 가담해서 이 부부를 해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증거는 없습니다. 부부의 자발적인 은둔이던. 무엇이던 말이죠. 마지막 최성희 씨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끝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성희가 어디서 뭘 하고 있건 그냥 전 그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가족의 마음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이 슬프고 먹먹할 텐데요. 와, 야, 이건 진짜 소름 그 자체다. 와, 미쳤다 이거. CCTV에서 마지막 행적을 보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노린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CCTV에 보이지 않게 아파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 출입하고 외출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22개의 CCTV에 전부 담길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해봐도 수상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잖아. 수상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의 행적이나 어떤 차림새, 가방, 캐리어라든지 어떤 의심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면 경찰들이 분명히 잡아냈을 테고, 이것을 살인으로까지도 확대 해석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인데, 와. 후속 조사를 해본 결과 이 22개의 CCTV에 안 찍히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윤석이라는 자가 꾸미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음. 경찰들도 엄청 잡고 싶었을 텐데, 그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서 CCTV의 어떤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적을 완전히 감출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짜 남편 쪽, 특히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행동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너무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
보통 사돈이랑 얘기를 해갖고 빨리 연락을 취해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뭔가 이런 연락을 취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아주 정상적인 행동 루트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되려 자기의 아들이 윤석이가 성희를 팼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노파심에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둘 다 실종이 된 건데. 미쳤다. 그 윤미진이란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 나는 윤미진이란 사람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윤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뭐 그 당시 간통죄가 폐지되었었던 시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법적 책임을 다 떠안고 인정을 하고 전 남편과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헤어졌다고 하니까, 이 윤미진의 결혼 시기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와 결혼하던 그 와중에 윤석과의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다.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연이었던 것 같아, 둘이. 근데 그럴 거였으면은 둘이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 되지. 죄 없는 전 남편, 죄 없는 부인, 이 좀 희생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근데 굉장히 철두철미했다 라는 게, 나는 좀 윤미진이란 사람이 진짜 무섭다.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을까? 사이코패스라는 게 원래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목적과 어떤 그걸 가리지 않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 미쳤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망을 혼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완벽한 그런 종적을 감추게 도왔다라는 것이, 와, 다 알아봤겠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한국에서 소환해가지고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쳤다 진짜. 와, 씨발, 윤미진이라는 사람 존나 무섭다. 윤석이라는 사람은 윤미진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었나봐. 윤미진이란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나봐. 사피가 리을은 찐으로 무서운 이유가 본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몇 년 몇십 년 시간 투자 싹 가능하고 계획성 개미친 클라스임. 와.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테리를 내가 다룰 때도 그 알 같은 거 다뤄보면은 정말 그 살인마 재계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잭이 사이코패스 살인마잖아. 근데 초반에 하는 그 살인의 이 중독이 돼가는 그 과정, 근데 초반에 벌이는 그 범죄가 너무나도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명백한 어떤 그런 그 아주 초짜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그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 차에 시체를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체를 제대로 차에다가 안치하지 않고 차에 의해서 끌려서 이렇게 왔던 그 동선에 따라서 시체 피가 계속 핏자국이 남게끔 이렇게 주행을 해갖고 자기 집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음 날에 그 핏자국을 보고 누군가는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와서 추적을 할 거 아니야. 그 핏자국을 따라서 가보면은 이 새끼가 사람을 죽였구나, 이게 뭐 사슴을 사냥해서 나온 핏자국이든지 이게 사람의 핏자국이든지 어쨌건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수상하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살인마 잭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뭔 줄 알아? 그 흔적을 없애주는 게, 아스팔트에 있는 그 핏자국을 비었어.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우연에 의해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도로가 깨끗해진 거지. 그래서 그 초짜적인 살인 행각은 그 누구에게도 밝혀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알을 다루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 사람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져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증은 너무나도 100%인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던 계획성의 범죄라서 도무지 감도 안 잡힌다라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CCTV를 피했고 어떻게 했을지. 이게 미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망을 싹 다 피해가고 그렇게 CCTV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그거 잡아내느라 경찰들은 진짜 눈이 빠지게 CCTV 계속 봤을 거 아니야. 한 명 한 명 다 조사했을 거 아니야. 아파트 동 전체를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파트 하나를 계약해놓고 다른 이름으로 그 공시를 계속 놔둔 상태에서 그렇게 이동을 해갖고 그 아파트에서 몇 달 동안 있다가 뭐 찰나의 순간, 절호의 순간에 나갔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것마저도 생각을 안 했을까, 경찰이? 부동산 내역 싹 다 따봤겠지. 그리고 몇 달 동안 공실로 있었는지 그 수도 계기량 계량기 이런 것만 봐도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경찰은 다 조사를 해봤을 테지만 이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는 윤미진이 미친 사이코패스라는 거지. 지능이 존나 높은 년이라는 거지. 좆대버리네 이거. 와, 나도 그 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레전드네. 와. 이거는 보통 일반인의 어떤 지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지? 윤미진의 현 남편이란 사람이 윤미진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그 또한 윤미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밖에 난 볼 수 없다고 봐. 생각해봐. 윤미진의 현 남편 둘은 어쨌건 부부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을 위해서 한국으로 둘이 같이 출국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현 남편도 감았다는 거야. 윤미진이 미친 거지. 어떤 그 화술을 쓰며 어떤 식으로 사람을 올가맬까? 윤미진이란 사람이. 난 그게 진짜 그리고 윤미진의 딸이 죽었었다 그러잖아. 전 남편과의 윤석과의 사이에서 나온 딸이었나? 근데 부러운 스킬은 아니지. 그렇게 사람을 아예 복종하게끔 만든다라는 거는
부럽진 않은데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너무 무서운데? 어. 아마 윤미진의 알리바이일 수도 있겠다. 현 남편은 한국에 이제 입국은 했는데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뭐 버스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또한 다 생각해낸 것일 거고 남편과의 그 버스 여행을 위해서 한국에 입국을 했다. 씨발 좆된다 이거. 저희 카페 그 미스테리 게시판에 오시면 나와요. 예. 치울까요? 치우거라. 아 이제 좀 자야 되지 않겠냐? 네? 피곤하다 피곤해. 똥도 마렵고. 똥이 마려운 게 더 큽니다. 아 목 하나 좋겠네. 끊어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똥 싸고 와갖고 게임 방송이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다리가 불편해갖고 안 되겠어요. 똥은 너무 참죠. 내일 또 병원 가야 돼. 방송 중에 뭘 먹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잠깐만. 좀만 뒤로 당겨줘. 의자를. 그것도 할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됐어. 아이고. 자, 슬슬 기상하시고 됐어. 제가 방송할게요. 좀 올리고. 이거 왜 안 올려지냐? 그거 이게 전부인가? 아니 걸쳐야 돼. 딸까? 됐어? 아니 하고 이거를 내려. 괜찮아, 걸치는. 아이 걔가 그게 끝인가 봐. 아니 이거 고장이 났나? 됐어요. 랄프야. 휴대폰 챙기시고 물통 주시고 휴대폰 들고. 네, 퇴장할게요. 여러분 저 갈게요. 여러분 내일 11시 뵐게요. 빠이. 내일은 별풍 많이 쏴주세요. 감사합니다.